급등TV 빵입니다. 오늘의 택배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가 역시나 출마 선언과 더불어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측은 됐던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처맞고 말게 됐네요.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장모 이슈로 인해서 더 완전히 차트가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뭐 윤석열 씨가 뭐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이 장모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덕적인 그 관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대선주들은 조금 힘든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우선주 같은 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히림 이런 애들은 사실 고점 대비 거의 30% 이상,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테마주가 끝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공포에 사서 먹어라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만 그 반등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오질 않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왔다가 빠졌다가 조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까지 갈 거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바이오주가 강세였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델타 변이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델타 변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대규모 유행이라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한 800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1000명이 넘어가면 다시금 이제 좀 뭐 위험하겠죠. 코로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 해먹은 테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1년 6개월째 접어드는 테마고요. 끝나지가 않네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도 봐야 하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RNA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이슈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어딨나요?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 RNA 치료제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뉴스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여기 보시면 뭐 한미약품 이런 애들도 있고요. 아이진 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이죠. 진원생명과학 이것도 이제 코로나 테마주 그 백신과 함께 이 원재료 RNA 원재료를 만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사실 지금은 따라잡기 좀 어려운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진도 됐고요. 대부분 코로나 저점 대비 15배씩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코로나가 때 2,000원, 뭐 3,000원 이랬는데 대략 한 20배 찍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그래서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대략 뭐 한 9배 정도 찍었는데, 뭐 지금 같은 장이라면 델타 변이에 대한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슈팅은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빠질 때도 강하게 빠진다는 점이 일단은 좀 우려할 부분이겠고요. 일단은 그 과거에 딱 직전까지만 해도 휴마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비교를 해볼까요? 네,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이연제약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게 딱 보입니다. 휴마시스가 여기서 튀었다 치면은 이때는 안 튀고 이번에는 이렇게 백신주들이 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오주들이 이 손을 주고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뭐 백신 다음엔 치료제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 것 같고, 뭐 치료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셀트리온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추세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일단은 mRNA 테마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1등주거든요. 1등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2, 3등주에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오른 종목이고 또 바이오 테마 자체가 아주 작은 악재라도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진원생명과학, 아이진 다 뭐 기술적 반등 또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다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물론 대장주에 타라라는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20배 오른 종목을 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나마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이랑 아이징 이런 애들보다도 아직은 그래도 이연제약이 한 번 더 쏘줄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고, 뭐 물론 이 종목도 이렇게 되면 손절 라인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런 종목이 빠질 때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종목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손절이 만약에 한 15% 이상 잡아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정치 테마주만큼의 급등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종목은 서린바이오 정도, 또 아미노로직스를 보고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RNA 백신, mRNA 백신이나 또는 그 RNA 합성 서비스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합성 서비스를 하면은 서린바이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상승했던 것이 서린바이오가 이런 이슈로 상승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대략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 40% 이상, 30% 정도 37% 정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상황이라면 차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물론 2등주긴 하지만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7% 정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매매하기 좋은 이유는 손절 라인 잡기가 너무 편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손절을 하면 될까요?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잡고 매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5일선이든 이 박스권 이 윗부분을 손절로 잡든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내일 사셨다, 뭐 월요일 날 뭐 여기서 사셨다라고 했을 때 손절해봐야 6% 정도밖에 손절을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비해서 이연제약이나 이런 애들들, 이 바이오주들의 특징이 날아갈 때 세게 날아가죠. 그래서 얘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이 정도지만 날아갈 땐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좋게 본다면 이 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가 모더나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더나를 접종하게 될 겁니다. 7월부터 26일부터 모더나를 접종한다. 그래서 모더나 접종이 있는 만큼 그 mRNA 백신 테마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성비가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테마 또 이 코로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과대한 어떤 그 공포와 이런 것 때문에 테마성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손절 라인을 잡고 가야 되는데,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단이나 또는 5일선을 잡았을 때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린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서린바이오에 더해서 이제 아미노로직스를 보시면,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큰 슈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코로나 저점 이후 지금 한 3배 정도 오른 상태인데, 바이오 테마주고 또 이 그 mRNA 백신 테마주기도 한데, 이 정도밖에 못 오른 거는 굉장히 약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3등주다라는 것을 확인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세가 충분히 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 매집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던졌다, 고점마다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이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매집한 흔적이 없습니다. 뭐 거래량이 터질 거나 이런 게 없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충분하게 터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매집은 됐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의미 있는 자리에서 터진 이봉부터가 만약에 매집봉이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 매집을 한 번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대략 평단가가 이 정도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자는 한 내용은 뭐냐, 이런 봉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매집봉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3등주 이 아미노로스의 재료는 이 아미노산 자동화 생산 기술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mRNA 이게 결국은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결국은 뭐 진원생명과학이든지 이연제약이든지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은 생산하겠다는데, 그럼 이거 생산하기 위해서 이 원재료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mRNA 원재료도 뭐 ST팜이라는 업체가 만들긴 합니다. ST팜 요 업체가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아랫단에 있는 재료는 어떻게 보면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아미노로스가, 물론 이 종목이 이 업체들에게 납품된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 테마주로 보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마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엮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고 봤을 때 자리가 현재 가성비에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냐, 일단 차트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실 겁니다. 차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 상태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의 바이오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얼만큼 손절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손절 라인을 현재 이 종목이 5일선을 타고 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당겨보면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타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손절 라인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네, 봤습니다. 5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깬다면 손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차트로 보면 이렇게 하면 엄청 큰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정도면은 대략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4% 정도 손절인 겁니다. 4% 정도 손절을 만약에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날아간다 라고 했을 때, 비록 이 녀석이 3등주긴 하겠지만 RNA 테마주로서는 이제 급등을 한번 세게 나와준다. 바이오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20%, 뭐 30%를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큰 슈팅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 역시 손절 라인만 잘 설정하신다면, 5일선을 깨면 손절한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이 손절 라인만 잘 설정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바이오 테마 돌고 돌아서 바이오 테마인데, 바이오 테마가 사실 무섭다. 왜냐? 사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백신도 결국은 모더나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대장주 뭐 삼성바이오로스 수준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수혜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급락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손절 라인을 잡아오셔야 되는데, 손절 라인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거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즉 투자가 아닌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뭐 제노포커스라든지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도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무슨 재료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고, 다만 이런 식으로 급등이 이미 나온 차트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그래서 서린바이오나 또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평선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간단하게 매매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